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에 합이 있으면 심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살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합에 의한 심리 변화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기합을 살펴봅니다. 갑목은 추진력이라 하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추진을 얻기 위해서는 마찰력을 얻어야 하고, 마찰력을 얻는 곳으로는 땅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길만 있으면 되고, 황토길이든 자갈길이든 이는 중요치 않은데요. 그래서 기토와 합을 하게 되죠. 자신의 바퀴가 그 땅에 있을 때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만 땅이 필요하고, 진행이 된 후에는 그 땅은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이 합인 것입니다. 을경합의 을목은 그 목적이 결실인 종자를 만드는 것에 있는데요. 여름 한철 성장하여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손인 종자를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한 작업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실의 기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요. 서늘한 금의 기운이 대지를 감싸면 결실을 준비하게 되고, 그 기대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만큼 커지기 마련입니다. 을목의 입장에서는 자손을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촉매제로 경금이 필요한데요. 심리적으로 오로지 목적을 위해 합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빠릅니다. 을경합의 경금은 주체성이며 영적인 존재인데요. 일간을 경금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색투명한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영체는 무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금은 자신의 존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은 신경을 갖고 있어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런 대상으로는 을목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고요. 경금의 짝으로 신금을 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신금은 신경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을목과 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영체를 담아두기 위한 것뿐인데요. 그러므로 몸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병신합의 병화 입장에서 보면 신금은 흑체가 되는데요. 이때의 병화는 신령이 되는 입장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음으로 필요한 것이며, 어둠이 없다면 빛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요. 어둠 없는 빛은 의미가 없으며, 어둠은 빛으로 인해서 그 존재 가치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리석음을 어둠에 비유하고 빛을 지혜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빛이 없으면 어리석게 되는 것으로 지혜를 연마하라는 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숙명적으로 어둠을 찾아다니고, 신령은 숙명적으로 중생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신금을 흑체라 하여 검은 물체를 말하며, 물체가 검다는 것은 빛이 모두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화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영적 차원에서 신금을 합하는 것이라면, 신금의 입장에서는 물질적 차원의 합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신금은 음금이며 그 본질이 물질이므로 물질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금은 광물질인데요. 만약에 빛이 아닌 열을 본다면 열기에 녹아버리고 말 겁니다. 신금의 목적은 빛을 발하는 것인데요. 녹아버리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으므로 병화를 원합니다. 신금이 흑체인 이유는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요.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신금은 호흡기이며 폐인데요. 폐는 빛의 도움을 받아서 온기를 얻어야만 원활하게 활동을 하게 되지만,
정화의 불을 만나게 되면 피부는 타버리고 폐도 갈라터지게 됩니다. 정이마법의 정화는 열이며, 열이 움직이려면 공기가 필요한데요. 공기가 없는 상태의 전달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열의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으면 기체를 타고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정화는 임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금으로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신금은 정화를 만나면 녹아버릴 것이고, 개수를 만나면 정화가 꺼지게 될 것이므로 목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체인 임수를 만나기를 열망하게 되는데요. 다만 목적에 의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임수는 기체지요. 기체가 무형이라는 것과도 일치하는데요. 기체가 움직이는 목적은 만물을 따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화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정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각자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다시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결코 둘이 엉켜서 무언가 색다른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목적을 위해 잠시 결합을 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절기에는 데워졌다가 동절기에는 차워지게 되죠. 차가운 기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정화를 만나서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부분에서 임수는 정화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무게합의 무토는 중력에 해당하는 성분이죠. 목의 기운을 받으면 그 성분이 열리게 돼서 만물을 활발하게 만들고요. 금 기운을 받게 되면 닫히게 되어 만물을 휴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적천수에서는 정흡동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토가 휴식을 취할 때에는 개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다만 만물을 활동하게 할 경우에는 개수가 없으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되죠. 이는 대지의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는 30%의 습도를 유지해야만 생물체가 말라터지지 않게 됩니다. 개수는 물이며 물은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만 실은 무토의 중력에 의해 눌려지고 있는 것이고, 무토가 눌러주지 않으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말 건데요. 중력에 의해 지표면과 땅속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도 개수이며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은 무토가 눌러주기 때문인데요. 물이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땅 위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개수는 대기 중에 물방울로 존재하며 무토와 합을 하고 있는 작용입니다. 그러한 물방울은 임수의 기체를 타고 흐르게 되었고, 개수는 대기 중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